꼭 내야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참 난감한 문제거든요. 난감한 이게. 문제.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허TV 저는 임 실장이고요. 김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빌릴 수 있잖아요. 잘못 빌리게 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가 있고 렌터카가 있는데 보험에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 보험과 네. 렌터카 보험은 동일한 보험이에요. 동일한 보험이라고. 렌터카라고 해서 뭐 별다른 보험 상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럼 렌터카 우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렌터카 얘기를 해볼게요. 네. 종합보험과 자차보험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종합보험은 대인, 네. 대물, 네. 자손 네. 이렇게 있어요. 대인은 상대방, 네. 상대방. 운전자의 상대방. 그렇죠. 말하는 거죠? 네. 상대방이 다치거나 네. 사망했을 경우 네. 쉽게 말해서 나 빼고 네.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렇죠. 네. 그리고 대물은요? 대물은 상대방 차량이나 상대방 재산, 네. 물건, 물리적 피해, 물리적 피해, 네. 피해를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정리하자면 대인은 사람, 네, 대물은 물건 이렇게 네.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손은 자손은 잘 모르겠어요. 운전자. 운전자, 운전하는 사람들. 그렇죠. 종합보험은 네. 말 그대로 대인, 대물, 자손까지만 포함되는 게 종합보험이고 네. 이제 거기에 선택사항으로 들어가는 게 자차보험이에요. 자차보험. 자차보험은 자기 차량 손해보험이라고 해서 내 차량이 파손됐을 때, 사고로 인해서 파손됐을 때 그거를 수리할 수 있는 보험. 네. 그게 자차보험. 자차보험. 네.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네. 종합보험은 내 차를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한 거를 그렇죠. 종합보험이라고 하고, 네. 자차보험은 내가 끌고 다녔었던 그 차량이 이제 자차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렌터카 차량과 네. 일반 차량은 모두 동일한 보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맞습니다. 종합보험이나 자차보험에 대해서 뜻을 알아봤고요. 네네. 그러면은 일반 자가용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는 네. 면책금이라는 게 있나요? 자차만 있죠. 자차만 있죠. 네. 대인, 대물, 자손에 대한 면책금은 없어요. 그렇죠. 맞죠? 네. 일반 개인 자차는 네. 수리비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기 나름인데 네. 뭐 기본적으로 최소 20에서 네. 최대 50까지 네. 혹은 그 이상 뭐 최대 200까지 하는 자차 보험도 있고요. 네.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네. 렌터카 회사에서의 종합보험, 면책금,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네.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얘기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면책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면책금의 악용 사례 한번 볼까요? 악용 사례 많죠. 차를 빌린 사람이 네. 사고를 냈어요. 네. 보험 접수를 해달래요. 네. 제가 이제 차를 빌렸어요. 막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를 모르고 빵 박았어요. 안에 4명이 타여 있고 네. 제가 이제 100%로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종합보험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렌터카 차량이니까 네. 제가 렌터카 회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죠.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겠죠. 네. 근데 렌터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 면책금이라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얘기 나오는 금액이에요. 대인 4명 그리고 대물 1건 해서 250만 원. 네. 그러니까 각 50만 원씩, 사람이 4명이니까 네. 200만 원에 대물 하나, 25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죠? 맞아요, 있어요. 네. 차를 빌린 제가 네. 어쩔 수 없이 돈을 이제 렌터카 회사에게 그 250만 원의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해요. 그게 원래 맞는 건지. 제가 차를 빌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를 내가지고 물론 보상은 해드려야죠. 네. 물론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탄 차량이 제가 가입한 보험이 아니잖아요.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그렇죠. 보험이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면책금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면책금이라는 게 금액이 이제 건당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네. 이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면책금이라는 게 정말 꼭 내야 되는 돈인가요? 꼭 내야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참 난감한 문제거든요. 난감한 이게. 문제. 예. 그래서 그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렌터카 관련된 회사 분들도 예. 아마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많이 민감한 많이 문제죠. 민감한, 예. 네, 많이 민감한 문제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흑백으로 논하기보다는 중립된 입장에서 네. 렌터카 회사와 고객의 네, 사이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다고 들었어요. 2017년도 10월 말쯤에 면책금이 부당하다, 반환을 해라 네. 라는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임차인이 사고가 났는데 렌터카 회사에서 면책금을 요구를 했고, 면책금을 주고 나서 추후에 이거는 부당한 것 같다, 네.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거고,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최근에 나왔어요. 뉴스에도 크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면책금을 내야 한다는 렌터카 회사의 입장과 이 면책금은 안 내도 된다라고 했었을 때의 고객의 입장 둘 사이에는 법원의 판례로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 현재 렌터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면책금은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 면책금에 대해서 분쟁을 좀 피하려면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차를 임차할 때 네.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면책금에 관한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임차인이 내야 되는 돈은 얼마인지 그 면책금이란 게 존재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 렌터카 회사와 확실하게 계약 관계를 성립한 후에 차를 빌리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보험 계약할 때 그 계약서에 네. 대인 대물 자손에 대해서 아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렌터카 회사에서 주장하는 면책금 제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제도가 꼭 고객에게 돈을 뜯기 위한 제도인가요? 돈을 뜯기 위한 제도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네. 보험 할증과 관련이 있어요. 렌터카 회사의 보험 할증.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할증과 네. 무분별한 보험 접수? 아 운전자가 네, 차가 예를 들어서 100대가 있는 업체가 있어요. 99대, 99대는 계속 서 있고 이 한 대가 계속 움직이면서 사고를 빵빵빵빵 내왔어요. 네. 이 한 대만 할증이 되면은 다행인데 그동안에 서 있던 99대까지 다음 해에 한 번에 할증이 돼버려요.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보험사에서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험사를 관리하는 금감위에서 현실적인 보험 할증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몰라라 하는 실정인 거고. 저희 주변 지인 업체들의 렌터카 회사들 보면은 가끔 일어나는 대인 사고나 네. 대물 사고 이런 게 한 번에 좀 여러 번이 나면은 렌터카 회사의 전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제가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아는 모 업체도 차가 몇백 대가 있었지만 사망 사고 한 건으로 렌터카 회사가 문을 닫은 사례도 있어요. 임차인은 아니 6, 7만 원 주고 차 빌려가서 사고 났다고 접수해달라고 말하고 끝. 나는 렌트비 냈고 하니까 끝이다. 그 차량은 빌린 사람이 아니라 렌터카 회사 그렇죠. 차량이기 네. 때문에 렌터카 회사는 이 사람한테 6, 7만 원을 물론 받았지만 그 사람이 운행을 하면서 이 사고로 인해서 문을 닫을 위기가 처해진 거잖아요. 잘못은 운전자가 있는데 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 보험 할증의 부담은 전부 다 렌터카 회사가 안는다. 그 부담을 덜기 위해 면책금 제도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렇죠. 추후에 면책금을 받아놔서 네. 할증이 될 때 네. 보험사에 환입을 하거나 일부 이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네. 큰 사고가 몇 번 나버리면은 솔직히 면책금 받아도 큰 저런 건 개인차 같으면은 내가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를 이렇게 살짝 톡 박았어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5만 원, 10만 원 주고 종결될 일도 나는 렌트비를 냈고 보험에 가입됐으니 무조건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해서 보험 접수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걸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면책금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렌터카 회사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네요. 면책금이. 그렇죠. 네.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알지 못하니까 네. 렌터카 회사에게 그냥 생돈 뺏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죠. 그쵸. 물론 네. 고객은 렌트카 회사에 돈을 주고 네, 렌터카 회사는 보험사에 돈을 주고 네, 그죠. 네. 결국, 네, 그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분들이 렌터카를 이용을 할 거예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이 면책금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은 네. 면책금이라는 거를 애초에 만들 때는 면책금을 손님한테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조금 운전을 할 때 조심히 하고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빌린 거잖아요. 빌린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전하게 다뤄주고 조심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뭐 꼭 그 돈을 꼭 받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보통 렌트카를 빌리시는 분들이 계약서 쓸 때는 대충 이렇게 쓰고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여유를 가지고 이 계약서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야 추후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렌터카 회사와 고객과의 계약서, 면책금에 관련된 예고 네. 확인도 필수여야 되는. 그렇죠. 네, 우리가 오늘 얘기한 내용을 네. 딱 세 줄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네. 면책금에 관련된 네. 세 줄 요약. 자, 첫 번째, 고객은 계약서 쓸 때는 신중히, 두 번째, 렌터카 업체는 면책금을 악용하지 말고, 세 번째. 보험사는 현실적인 보험 할증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 찍어봐가지고. 렌터카에 대한 짤막한 상식 혹은 되게 중요한 상식일 수도 있는 정보들을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네.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르게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허허TV를 통해서라면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 실장이었고요. 저는 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